이 효율적 이타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좀 많은 반박도 반박도 받습니다. 그게 한 두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이 엄슨이라고 하는 철학자인데, 이 엄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뭐라고 말하냐? 일반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너무 벗어나지 않는 기본적인 도덕 규범을 가져야 된다. 지금 피터 싱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당신들이 벌고 있는 소득의 10%에서 30% 가까이를 기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과중한 것이기 때문에 만일 잃어버린다면 사회 전반에서 도덕적 규범을 준수를 애초부터 못한다고 생각할 것이므로 사람들이 도덕적 규범의 준수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도덕적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을 제시하지, 우리가 성인들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시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또 이 과중하다. 피터 싱어의 제안이 과중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 공리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도덕적으로 온종일 고통보다 행복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헌신해야 하는 것을 결국은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것도 너무 가혹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24시간 일해가지고 계속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계속적으로 그 고통을 저감시켜 줘야 되니까 이거 역시 조금 가혹하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끔가다 좀 휴가도 지내야 되고 엔터테인먼트도 즐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저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피터 싱어도 나름대로 조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하게 될지는 주변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기대하는지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도덕적인 문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문화가 주류 문화이게 될 때는 대부분의 우리의 행동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그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아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파급시키더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도덕적 행위의 전반적 붕괴가 초래될 것을 역시나 사실은 예측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돼라고 이렇게 도덕적인 권면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도덕적인 불성실함을 자발적으로 택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납득이 안 되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주장 때문에 도덕적인 붕괴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래도 그건 감수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 그 결과가 이 세계에서 광범위한 기아 종식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좀 가장 중요한 좀 반박이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조금 가장 좀 설득력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저감해 주는 것이 사실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고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 수준이 있냐에 대한 반박에 대해서 피터 싱어는 어떻게 얘기하냐? 만약 그 때문에 도덕적으로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이 극도로 힘들다면 그거 원래 그런 거야. 우리의 삶이 참 힘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는 좀 이 대목에서 사실은 많은 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피터 싱어의 효율적 이타주의도 조금 나름대로의 좀 문제점이나 좀 보완되어야 할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원조나 기부의 대상에 있어서 부유한 자국의 국민이 좀 제외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타적인 행위를 할 때 가장 효율적인 곳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효율적이라면 같은 돈을 주고서라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데다 해야 되는 거니까 선진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근구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회생물학적인 입장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 더 옹호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생물학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눈에 생면부지의 사람을 구하는 것에 대한 논증이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한테 좀 설득이 힘들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피터 싱어가 이것은 자연주의적 오류야라고 했지만 피터 싱어가 그것을 단지 자연주의적 오류라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물학적 본성에 반하는 주장을 했을 때 생물학적 본성에 합치되는 주장보다 더한 논증의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효율적 이타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랄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한 이타적 행위에 대해서 좀 간과하는 측면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지역 사회에서의 그 봉사 활동 같은 것도 우리의 어떤 그 감정 혹은 정서 아니면 인격에 있어서 좀 발전에 매우 중요한 측면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단지 효율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배제하는 효과를 좀 주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좀 원조나 기부에 있어서 너무 이성적이고 효율적인 측면에만 좀 강조하는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효율적 이타주의를 따르고 있는 이 자선단체들이 있는데 이 단체들은 아예 광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얼마나 자선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숫자로 말해줄게 라고 하면서 사실 자신의 자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기부 의도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감정이나 정서의 측면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상당하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좀 간과하고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보살윤리와 공리주의 윤리가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보살윤리와 공리주의의 윤리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연구자들도 사실 논의하지 않은 바가 논의된 측면들이 아주 많지만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 책, 피터 싱어 불교와 만나다라고 하는 이 책이 대만의 아주 그 유명한 비군이라고 할 수 있는 스자오 후이 스님과 세계적으로 아주 저명한 철학가인 피터 싱어의 이 대담을 토대로 해서 조금 여러 현대 사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습니다. 특히 피터 싱어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이 스자오후이 스님에 대해서도 사실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스자오후이 스님은 사실 미얀마 출신이고 이제 대만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불교라고 잘 알려지고 있는 그 인순대사를 사사하셨고 특히나 1990년대 중반에 이 팔경법이라고 하는 불교에 있어서 여성의 종속을 사실 규정하고 있는 이 계율을 사실 파기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사실 벌였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 국제적인 명망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스자후이 스님은 어떤 여권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 그다음에 동물권에 있어서도 거의 혁혁한 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만 불교를 대표한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닌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대담을 제가 나름대로 좀 종합을 해보면 좀 불교와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이 좀 많은 부분에서 좀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 불교와 공리주의가 둘 다 초월적인 존재, 즉 절대적인 신을 전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좀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연계의 법칙으로 세상을 설명하고 있고 공리주의는 고통과 행복의 결과로서 조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둘 다 신이 시켜서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내용이 우리의 주제에 있어서 보다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건데요. 둘 다 뭐랄까요? 어떤 모든 존재의 고통 경감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터 싱어는 그 쾌고 감수 능력, 즉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모든 존재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의 고통 역시 도덕적인 중요한 문제로 간주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 측면은 사실 불교 역시 공유하는 지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께서도 나는 다만 고와 고의 소멸만을 가르칠 뿐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불교 윤리는 결국 괴로움의 인식과 그 괴로움을 줄이는 실천을 좀 중심에 둡니다. 피터 싱어의 공리주의도 좀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좀 이론적으로는 행복의 총량을 말하고 있는데 결국은 더군다나 여기서 행복의 총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통을 줄이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결국 두 철학 사상 역시 두 주류 사상 역시 결국은 구체적인 고통의 경감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불교도 그렇지만 공리주의도 어떻습니까? 어떤 동물에게 있어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줄여주자.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에 처하는 그런 상황을 타개하자라고 지금 가장 그것을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이 시간에 좀 이런 좀 공통적인 지점부터 좀 출발하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누가 가장 크게 괴로워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고통을 어떻게 줄여줄 수 있는지. 그래서 불교와 싱어의 공리주의가 어떻게 대화하고 또 어떻게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디 있는지 조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불교와 공리주의의 공통점 중 하나라고 또 다른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할 존재 범위를 좀 급격하게 확장한다라고 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먼저 불교에서는 그 중생과 아라한의 차이를 어떤 존재론적인 신분의 차이로 보지 않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경계, 좀 수행의 정도의 문제의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는 근본적으로 연계에 의해서 연결된 동일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다른 존재와 달리 더욱 우수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다른 존재보다 더 우열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 일체 중생, 경계나 종을 가리지 않고 모든 생명으로 확장되는 것이죠. 싱어의 공리주의 역시 조금 비슷한 길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존재라면 그 존재가 인간이든 동물이든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든 간에 그들의 고통과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사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공리주의가 말하고 있는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불교와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존의 인간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고 도덕적 고려 대상을 전폭적으로 늘리는 효과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불교에서도 이런 고통을 줄이는 운동에 대해서 좀 사회적으로 좀 실천적으로 좀 조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보살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보살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타자의 고통을 없애고 타인의 필요를 돌봐주려고 하는 어떤 순하고 이타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살정신의 핵심을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무량심 삼매인 거죠. 이 무량심 삼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별, 계급, 민족, 종의 이분법적인 대립을 초월한 것이고, 자신과 타자 사이에 경계가 없는 그런 보살심을 결국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고려 대상, 어떤 도덕적 대상을 무한히 사실은 늘려두는 효과가 갖고 있는 것이고, 이 보살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펼쳐지게 된 것이 바로 참여불교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치지기금회라고 하거나 INEB라거나 관후이 생명협회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두 단체 같은 경우는 주로 기근구제나 어떤 의료복지 사업에 조금 더 핵심을 두고 있고, 이 관후이 생명협회 같은 경우는 이 스자오후이가 설립한 단체로서 어떤 동물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치지 기금회를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대만에 또 아주 유명한 스님이 계신데 사실 정엔 스님이 계십니다. 이 정엔 스님이 사실은 1966년에 화롄에서 아주 충격적인 일을 목도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한 그 원주민 여성이 돈이 없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엔 스님께서 그 장면을 보고 돈이 없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 만든 단체가 사실 치즈기금회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 치즈기금회가 상당히 국제 조직으로 발전하게 돼서 국제 원조나 또 의료 문제에 있어서 사실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어떤 실천 조직으로 발전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윤리와 공리주의 윤리는 사실 어떤 점에서 좀 비슷하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덕적 고려 대상을 무한히 늘려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통 경감의 비편파성을 갖고 있고, 그 때문에 사실 과중하다는 비판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피터 싱어는 가까운 사람이나 먼 사람, 또 인간과 동물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원칙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식 축산 반대한다. 그다음 불필요한 동물 실험을 반대하죠. 그것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거기다가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 자신의 임금의 30%까지 기부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역시 너무 과중하다고 비판을 받죠. 근데 불교 역시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무연잡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무연잡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조건이나 차별 없는 평등하고 절대적인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하게 고통받는 모든 생명체, 즉 중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수 능력이 있는 모든 대상에 대해서 보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요, 좀 재밌는 걸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제 불교의 반대쪽에 자리 잡았던 주희인데요. 이 주희가 불교를 어떻게 비판했는지를 보면 좀 불교가 어떤 측면에서 비판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결국 공리주의와 어떻게 공유하고 있는지를 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 선불교에서는 부자 형제가 서로 친애하는 것을 조건적인 자비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결국 불교에서는 이 조건적인 자비를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이에 비해서 그들이 최상으로 여기는 무조건적인 자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의 몸을 호랑이한테 먹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때요? 호랑이와 이리조차도 자비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 그래서 도덕적 고려 대상을 무한히 늘려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몸도 기꺼이 희생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유가가 이렇게 불교를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는 거죠. 불교가 갖고 있는 비편파성, 보편성, 그리고 과중한 측면들을 사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주의의 논설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의의 논설 자체가 사실 상당 부분 너무 지나치게 좀 과장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의 권고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어떤 실행 지침이라기보다는 어떤 개괄적인 안내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주의가 너무 문자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주의의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교의 지향점이라고 하는 것을 거의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교도는 보편적인 그리고 차별적인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규제적인 이상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한마디를 더 추가하자면 이러한 보편적인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피터 싱어의 효율적 이타주의도 결국 공유하고 있는 측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보살윤리와 공리주의 윤리가 사실은 어떤 점에서는 공유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점에서는 사실은 공유하기 어려운 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어떻게 적어놨냐면 불교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해놨고, 공리주의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 고통을 줄이는 것이라고 이렇게 제가 해놨습니다. 사실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의미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심리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어떤 내적 덕성이나 동기적 품성과 사실은 관계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른 마음이라거나 바른 의도라고 하는 것이 일정 부분 전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리주의에서 고통을 줄인다라고 말할 때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계량될 수 있는 것들을 좀 말하는 것이고, 따라서 어떤 행위의 효과에 대해서 좀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좀 계산을 중시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측면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보면 불교와 공리주의가 조금 다른 결을 갖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보면 우리가 조금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사실 필리파 푸시라고 하는 철학자가 좀 제안한 것인데요. 이게 트롤리 딜레마입니다. 만약에 한 아이를 희생시켜서 5아이를 살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할래?라고 이렇게 물었죠. 이게 그러니까 불교는 어떻게 말할까? 아마도 저는 불교도를 완전히 다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무고한 자를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좀 망설여질 것 같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공리주의자는 어떻게 말하냐면 5대 1이네. 그러면 개량될 수 있기 때문에 무고한 자를 희생시키자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목표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여전히 어떤 결과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비슷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무고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무고한 아이가 테러에 관한 어떤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를 무지막지하게 고문할 것이냐라고 하면 공리주의자는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아무리 그 아이가 무고한 아이라고 할지라도, 특히나 피터 싱어 자신의 아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고문해서라도 수많은 사람들을 구해야 되는 거죠.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조금 망설여질 것 같아요. 아마도 대답이면 내가 대신 고문받을게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아마도 불교와 공리주의가 어떤 기근 구제나 성평등, 사형제 폐지 등과 관련해서 좀 공유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속주의적인 측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현세에서 개량될 수 있는 어떤 쾌락이나 고통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성행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를 공리주의자들은 좀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아와 같이 우리가 진정으로 이것을 생명체라고 말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불교는 어느 정도 좀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아 연구라든지 임신 중절에 대한 문제 등에 있어서 불교는 다소 좀 보수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나름대로 제 강의를 요약하자면 두 전통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목표는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다가 더 중요하게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도덕적 고려 대상에 대한 우리의 관습적인 생각들을 완전히 전복시키고 있다는 거죠. 인간 중심주의를 완전히 전복시키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좀 결론 부분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리주의는 그러면 불교로부터 어떻게 배워야 될까요? 첫 번째는 좀 자기 주변에 있는 대상에 대한 이타적 행위도 어느 정도 좀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효율성을 강조한 나머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 대해 도덕적 행위를 해야 될 것을 강조하게 된다면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사실 도덕적 동기화라고 하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 실천에 있어서 감정 및 정서의 역할도 조금 인정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차가운 이성으로 접근하다 보면 이 역시도 우리 어떤 도덕적인 행위를 할 때 어떤 동교화되는 측면들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좀 감정이나 정서의 역할도 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 실천이 덕성이나 품성, 인격의 수양 문제와 좀 관련이 되어 있다고 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까 행복의 총량을 계산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좀 형식주의적인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공리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극악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인격과 무관하게 어떤 행복의 총량을 냉철하게 할 수 있으면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이른바 스냅샷 이론이라고 합니다. 너무 단기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 어떤 도덕적 행위라고 하는 것이 사실 행위자의 인격과 결부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도덕적 실천에 있어서 어떤 품성이나 인격과 결부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측면 역시 사실 우리 불교가 상당히 강점으로 두고 있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하나의 강의를 좀 피터 싱어로부터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요. 사실 효율적 이타주의가 정말 심각할 정도로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샘 뱅크먼 프리드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3위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사실은 세우게 되었고 거의 막대한 금액을 벌어서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타적인 행동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일부 금액을 기금 구제에 투자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결국 어떻게 했냐면 결국은 매출을 늘려야 했기 때문에 불법 구제금융 대출 등의 리스크가 높은 행동들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천문학적인 금액의 피해를 입히게 된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샘 뱅크먼 프리드가 추종하고 있는 피터 싱어의 효율적 이타주의가 엄청나게 사실은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무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책에 보면 사실 싱어는 불교의 업설에 대해서 상당할 정도로 사실 비판적입니다. 왜냐하면 싱어 자체가 세속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선업을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한다면 착한 결과를 받게 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되면 악한 결과를 받는다라고 하는 필연성 내지는 당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세속주의자한테 보기에는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피터 싱어가 최근에 그 팟캐스트 방송에서 불교의 업설이라고 하는 것을 좀 다시 평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도라고 하는 것,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상에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과라고 하는 것을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계속 이어지는 것, 장기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도 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측면에서 우리들한테 책임감을 준다라고 하면서 조금 자신의 입장을 더욱더 친불교적으로 조금 전환을 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는 또 불교가 공리주의한테 또 배워야 할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기부를 우리가 좀 똑똑한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피터 싱어의 책을 2권을 좀 번역했는데 좀 번역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했던 것은 대한민국의 기부금을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사실 세계 12위권의 경제대국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92%에 가까운 기부금이 사실 국내에서 투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장학사업이라든지 의료사업이라든지 복지사업에 투자되고 있고 오직 8%만이 사실은 해외에 투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실 ODA라고 해서 우리 정부 역시 사실 그 해외 원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ODA 역시 사실은 그 극빈층이 많이 살고 있는 최극빈국의 사실 투자가 사실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부라고 하는 것을 보다 좀 효율적으로는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보시나 자비 행위라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하는 보시나 자비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불교에서 무차별이나 평등심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러한 좀 그 공리주의적인 측면이 결합되었을 때 우리의 보시나 자비 행위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실천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데가 있는데요. 사실 기부엘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이 기부엘이라고 하는 단체는 어떤 그 사회복지 단체나 기근구제 단체의 그 효율성을 평가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기부금 가운데 과연 몇 %가 직접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잘못 오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서 공표해 주는 단체인데요. 이 단체를 사실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기부를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해서 조금 기부를 하게 된다면 보다 같은 이타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어떨 수가 있어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강의를 가능하게 해주신 거는 사실은 그 대원 장경호 거사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피터 싱어 불교와 만나다라고 하는 번역을 가능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허락해 주신 대한불교진흥원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고통을 줄이는 실천을 위한 자비의 실천이 더 깊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야가 무엇인지도 좀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그 여성 문제에 좀 우리가 포커스를 해야 되는 건지, 지금 당장 가장 도움이 필요한 영역, 사회적 영역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된 게 있거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먼저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떤 분야와 영역이 가장 시급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제 입장보다도 피터 싱어의 입장을 소개해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가장 시급성을 갖는 것은 당연히 생사를 오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가장 사실은 당장 지금 죽음에 이르는 것을 모든 사람이 원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터 싱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적인 대기근 문제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어떤 여성에 대한 인권이나 동물권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피터 싱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이미 대학생 때부터 사실 임신 중절 문제에 대해서 사실 좀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그다음에 어떤 시민적 불복종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좀 발휘한 분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결국은 여러 자원들을 갖고 있고 여러 힘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사실 올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터 싱어 같은 경우도 자신의 한 30%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신의 수입의 30% 정도를 이 대기금 문제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동물권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나름대로 이러한 좀 원칙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도 이제 생각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